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본격적으로 1장 생명체의 거대 분자 유기화합물 보실게요. 일단 유기화합물 기본 골격으로 탄소 원자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의 H 수소를 좀 추가로 가지고 있는 생체 유래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약 한 25가지 정도가 생체 내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중에서 CHON 얘가 95% 정도 차지하고 있죠. 자, 얘네들 질량순으로 하면 누가 제일 많죠? 질량순. 산소죠, 산소. 탄소라고 하신 거예요? 산소? 그 다음에 이렇게죠. 그 다음에 몰순으로 하면 수소가 맨 앞에 오죠. 그죠? 이렇게 바뀌죠.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기화합물 종류 보실 텐데 뭐 구성 원소 같은 거는 뭐 다 외우고 계실 거죠? 뒤에서 보시겠고 탄소의 특성은 사가성이라는 건데 바로 공유결합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4개여서 공유결합을 4개 형성한다라는 것 때문에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화합물 이성질체. 이성질체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그걸 안 했네. 아이소톱. 동위원소라는 거 안 보고 왔는데요. 우리 동위원소 실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한번 리뷰할까요? 동위원소가 뭐였죠?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의 원소의 종류죠. 양성자 수는 같으나 아이고. 다른 동일 원소의 원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동일 원소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3종류 발견되죠. 질량수가 이런 3종류의 탄소의 동위 원소가 있고 이때 핵에서 중성자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핵이 불안정해서 붕괴되면서 에너지와 입자 같은 거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런 애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고 그거는 원소의 종류별로 방사성 동위원소는 정해져 있죠. 탄소 같은 경우에는 C14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는 특히 에너지를 이렇게 막 방출하고 다니기 때문에 검출이 쉬워서 실험이나 아니면 의학적 진단에 많이 이용하는 거죠. 얘 말고도 우리 주요 원소들의 방사성 동위원소 또 종류가 뭐 있을까요? 탄소 말고 수소는 방사성인 거. 트리티움 H3 그리고 우리 단백질이나 DNA 표지에 많이 쓰는 거. P는 P32, P32 그다음에 S35 황 같은 경우에는 E는 DNA 표지할 때 주로 많이 쓰고 S는 단백질 표지에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거 검출이 쉽기 때문에 연구에 많이 이용하는 애들이고 아이소머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른 애들이죠. 예, 구조가 달라서 특성이 다른 화합물입니다. 얘네들 이름도 다르고 화학적 특성이 다른 특징이 있는데 크게 구조 이성지체와 입체 이성지체로 나누죠. 구조 이성지체는 공유결합 짝들이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지체는 입체 구조 차이인데 입체 이성지체 중에 기하 이성지체, B번에 나오는 기하 이성지체는 이중결합 주변 배열 차이죠. 그래서 시스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X로 표시한 게 특정 원자단인데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원자단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거 이런 모양이어서 보트 타입이라고도 하죠. 트랜스형은 이렇게 엇갈려 있어서 의자 같이 생겼다. 그래서 체어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기하 이성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거울상 이성지체 나와 있는데요. 거울상 이성지체는 우리 생물에서는 LD형으로 나누는데 요거는 주변 그 가운데 일단 비대칭 탄소 카이랄 칼본이라고도 하는데 비대칭 탄소가 뭐예요? 비대칭 탄소란 4개의 공유 결합 짝이 다 다른 탄소죠. X, Y, Z, W 같이 서로 다른 4개의 원자단들이 주변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다 다른 원자단이 공유 결합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이렇게 거울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얘들이 분광학적 특성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만약에 효소의 기질로 쓰인다라고 하면 한 해가 만약에 그 활성 부위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체 내에서 많이 쓰는 물질 중에 요 L형과 D형 중에 이제 한 가지 형만 나타나는 애들 있죠. 예를 들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당류 같은 경우는 D포도당 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L타입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아미노산들이죠. L아미노산. 예외적으로 D 단당류하고 그 L아미노산의 반대형이 또 예외적으로 약간 생체 내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D아미노산 발견되는 부위 어떤 부위가 있죠? 자, 생체 내에서 단당류 주로 D형 아미노산 주로 L형 발견되는데 D아미노산이 예외적으로 우리 세균 세포벽에서도 나타나잖아요.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에서 D알라닐, D알라닌이라고 하는 다이펩타이드 같은 게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외적으로 D타입의 아미노산 세균 세포벽 펩티도글리칸에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 동물도 이 신경계에서 D타입의 아미노산 약간씩 만들어 갖고 신경 전달 물질로 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예외적인 애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렇다. 그래서 L형, D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 나오진 않았는데 에피머라는 거 있잖아요. 에피머는 뭐죠? 거울상 이성지체의 일종인데 이건 참고 표시입니다. CF 참고 대조 에피머도 일종의 거울상 이성지체인데
우리 생체 내에는 탄화수소 사슬이 많다 보니까 그런 탄화수소 사슬 내에서 탄소가 이제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한 개의 탄소에 대한 거울상 이성지체. 예를 들면 글루코스하고 갈락토스 관계. 얘들 에피머죠. 4번 탄소. 예. 뒤에 아마 그림 나올 텐데 4번 탄소에서 수산기 배열이 이렇게 거울상 이성지체예요. 거기 이따가 보실까요? 12 밑에 페이지 표시 혹시 돼 있나요? 네. 12페이지로 돼 있나요? 밑에? 예, 그 12페이지에 위에 포도당과 갈락토스 중에 위에서 네 번째 탄소 회색으로 박스 해놨죠? 그 부분 거울상인 거 보이시죠? 예, 이런 걸 에피머 관계라고 해요. 그냥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에피머가 딱 탄소 사슬에서 한 개의 탄소에 대한 거울상 이성지체를 얘기해요. 아노모 관계도 있는데 뭐 나온 김에 아노모도 쓰고 갈까요? 아노모도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얘가 아노모는 또 뭐죠? 거기 기본적인 이성지체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을 지금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노모는 사슬 구조일 때 열린 사슬 구조일 때는 비대칭 탄소가 없었는데 고리 구조가 되면서 새로 형성된 그런 비대칭 탄소 주변 배열 차이예요. 새로 나타난 비대칭 탄소 주변 배열 차이인데 주로 반응성이 높은 수산기, 작용기 주로 이제 반응성이 높은 작용기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 아노모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파 단당류, 베타 단당류,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기억나시죠? 그게 아노모 관계예요. 이거는 이따가 그림에서 확인하겠는데 걔가 왜 비대칭 탄소가 됐는지 이따가 그림으로 볼게요. 처음에 사슬 구조일 때는 비대칭 탄소가 아니었던 애가 아노모 여기다가 예로는 알파 앤드 베타 포도당 이따 뒤에 그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걸 아노모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작용기 나와 있는데 작용기는 특히 유기화합물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단인데요. 그 얘기는 반응성이 크다란 얘기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작용기들은 맨 마지막에 메틸기만 빼고 거의 친수성, 극성이에요. 극성이거나 전하형, 그래서 친수성입니다. 이거 다 이름하고 특성들,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거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산기, 하이드록실기, 공유결합으로 OH가 연결된 형태인데 이거 가지는 화합물은 알코올, 그래서 이름이 뭐뭐올로 끝나고 보기 에탄올 예로 나와 있는데 에탄올보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자주 나오는 애로 글리세롤 같은 애 대표적이죠. 그래서 글리세롤 같은 애는 저런 수산기를 3개 가지고 있죠. 그림이 없어요. 글리세롤만 써주세요. 보기에 예로 글리세롤 3개의 수산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친수성이죠. 극성이죠. OH. 그 다음에 칼보닐기. 탄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요 칼보닐기. 얘는 탄소사슬의 중간에 있냐 아니면 끄트머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케톤과 알데히드로 나눕니다. 케톤, 탄소 골격 내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케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데히드는 탄소 골격 말단에 있을 때 알데히드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이 케톤이나 알데히드는 탄수화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얘에다가 보기에다가 써주시고